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도지역 2차 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사례를 통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사례는 경제기반형의 사례이고요. 선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시의 사업 사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 활성화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은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객 혹은 방문객의 집객 효과를 부산역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출양종 일대의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 배후 주거지역의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부산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축소판으로 만든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우수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도심 사업과 연결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은 상당히 훌륭하였는데요. 이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청인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가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역시 경제기반형 사례입니다. 청주시 사례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오렌지색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조감도를 90도 정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같은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는 KTNG, 즉 담배임사공사가 갖고 있었던 연초제조창이라는 폐공장 부지인데요. 이 폐공장 부지를 재생사업에서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업무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등의 민간투자 사업을 유인하고요. 또 부처협업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고요. 또 마중물 사업으로는 이 전시관 본관과 이 창고동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시민 공간을 만드는 그런 폐산업시설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업 계획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들과 관련된 사전 조사가 다소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다양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 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아직까지 좀 정리되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앞선 부산 사례와 청주 사례 보다시피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관계, 사전 조율이라든지 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유형이 좀 바뀌었는데요. 근린재생형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신 숭인동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뉴타운 해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장기간 정비 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서 이 지역 내에 주택 그리고 주거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가 노후화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네 개 지역, 이 동이 이제 한 4개 정도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4개의 동에 주민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고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서 이 거점 시설 운영과 또 자생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동대문 패션타운의 배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봉제 업체들이 주택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영세한 봉제업을 좀 더 고부가가치인 패션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패션쇼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일감을 수주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한 바 있고요. 마지막은 이 지역이 이 구릉지이고 살기에는 참 불편한 동네입니다만
이 경관이 좀 수려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을 관광을 세 번째 사업 내용으로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조금 초기 단계까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빗대어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혹은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용어도 새로운 신조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관광의 폐해라고 얘기하죠. 외지인들이 마을 곳곳에 불쑥불쑥 들어다니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이 좀 어려워지는, 불편해지는 그런 현상을 빗댄 말인데요. 이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도 마을 관광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일부 거점 시설을 마련하는 정도로만 좀 축소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중에 목포시의 사례인데요. 지금의 유형으로 빗대어 보면은 중심시가정에 가까운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목포역이 있고요. 이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호남 KTX선이 이제 고속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목포역의 이용객이 늘고 목포가 자랑하는 유달산의 관광 수요가 더욱 늘 것이다라는 두 가지 전제 하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목포역을 이용해서 오시는 단체 혹은 개별 관광객들이 이 유달산으로 가는 이 골목길,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자원을 활용해서 테마가로를 만들고 유달산을 보시고 와서 역사 문인들이 자고 날았던 이런 오래된 고택들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조성해서 머물게 하고 또 내려오시면서 식료품 시장이 자그맣게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식료품 시장을 호남 지역이 자랑하는 먹거리로 특화된 장터로 만들어서 요깃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이 목포역으로 연결되는 원도심 상권의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흔히 지방권의 도시에서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상권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목포역을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반나절 정도의 관광을 오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도보로 이 유달산까지 올라가는 이런 테마가로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특화장터로 만드는 사업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이 상권 활성화라든지 빈 상가의 활력을 불이키는 성과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 천안인데요. 충남 천안도 지금 사업 유형에 빗대어 보면은 중심시가정,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이 신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이제 동남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시청이 빠져나가면서 천안의 명동거리라고 불렸던 중심 상업 가로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실이 어떻게 보면 쇠퇴의 현상 혹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으로 관내에 많은 대학이 입지하고 있다는 부분, 즉 청년들의 활동 수요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착안 사항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 집, 빈 상가 등을 청년 활동 공간, 창업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요. 또 재래시장 부분은 다문화 상인들과 내국인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그리고 여인숙 거리에는 예술 문화인들을 영입한 예술촌 사업들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안이 되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좀 아쉬운 것은 청년 창업가가 많은 반면에 이 청년이 창업한 가게의 소비자가 아직까지는 좀 유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장기적인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또 추가적인 사업이 고민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 근린재생형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시가정에 해당되는 사업 사례인데요. 경남 창원은 R&D 사업을 통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공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두 곳에 대해서 또 원도심 상권에 대해서 예술인들과 공예인들을 예술촌과 공예촌을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창동예술촌, 불임 공예촌의 성과를 마산 어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이 지역 내 도심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거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불종로라는 거리입니다. 최근에 이 상업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고민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사업의 전략과 방식은 도로를 좀 좁히고 보도를 좀 넓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상점에 빨리 내려서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상권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면요. 최근에는 조금 멀리 차를 세우고 다양한 이벤트 공간들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전반적인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불종로 거리 사업도 그러한 틀에서 이 가로를 좀 좁히고 보행 가로를 넓혀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상인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어지거나 혹은 이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마산 창원시에서 다양한 선진 사례 경험을 통해서 견학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 기간 좀 오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들 또 상인들의 이해를 돕고 또 주민 상인들이 스스로 이 공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같이 사전에 고민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차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 사례입니다.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만 정원에 오시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대중교통과 자가용 등으로 연결해서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한 관광과 상권 활성화 쪽으로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원도심 지역에 도심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보시면은 문체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도심 광장을 만들고 다양한 방문객들의 직객을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는 지금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같이 진행한 바 있고요. 또한 이 사업 구역 외부이지만 국토부의 샛들마을 사업을 통해서 쇠퇴 지역을 같이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원도심에 복합적으로 또한 융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고민할 그런 좀 어려운 미션이 부여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각기 다른 행정 전담 부서들을 하나의 국단위 밑에 조직으로 개편하는 그런 행정 개편까지도 이룬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2차 지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에 해당이 되고요. 서대구 쪽에 노후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서대구역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대구역 신설과 함께 기존의 대구 지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생활융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옷감을 만들더라도 고부가가치의 옷감, 안경테를 만들더라도 고부가가치의 안경테를 만드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서대구역과 함께 R&D 시설을 만들고요. 또 제품을 판매 전시하는 시설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테를 처리하는 고가의 처리 시설을 영세한 업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주고요. 이러한 노후산업단지의 종사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같이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계획에서 중요했던 시사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즉
이러한 복합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지의 확보와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들 간의 사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코레일,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대구시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밀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중심시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영도다리 많이 아시죠? 이 영도다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요. 대부분 영도구 건너편에서 영도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고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는 이 영도다리를 보러 오신 분들이 영도구로 건너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지역이 오래된 전통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분들이 많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재래시장의 빈 상가, 빈 공실들을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거나 뭐 양장을 하거나 그리고 부산이 자랑하는 이제 어묵 이제 등을 만드는 기술 등을 노하우를 전수하고요. 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창업이 만들어지는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일부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한테 판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상품 등을 이 영도다리 건너편에 판매 전시 위주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는 유유 상태로 남아있는 빈 창고의 용도를 좀 변경하고 안에 내부를 개선해서 다양한 관광객들과 이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공간, 상업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도구의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기술 전수와 관련돼서 지역 내 기반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전수 노하우를 같이 전수하고 있다라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 또 청년 기존 상공인들의 협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란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부산 서구의 사례인데요. 이 부산 서구는 좀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석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일본인들이 무덤으로 만들었던 동네입니다. 근데 6.25 때 피난민들이 그 무덤 위에 판자촌을 짓고 살면서 정착한 피난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피난촌에 현재 많은 집들이 허물어져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피난촌에는 여전히 이 6.25 때 만들었던 작은 집들로 마을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 주택 내에는 빨래를 하거나 혹은 위생시설 등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 참여해서 스스로 계획을 제안하고 공동으로 빨래하거나 공동으로 주민이 같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 등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행사업에 필요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가장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 또 전문가, 또 행정의 대표가 각자 싸우지 않고 또 농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스스로 진행하는 그런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 추진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례로 꼭 한 번쯤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울산 북구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것은 저희 재생사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이 울산 북구는 모 기업의 공장이 바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큰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공장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기업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이 지역에 이 공장 근로자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소소하게 소비를 하는 근린상권이 침체되는 그런 세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초기에는 사업계획서가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골목 그 상권 가로에 대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간판 정비 등으로 조금은 1차적인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했었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의 계획 보완 과정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훨씬 더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좋은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이 공장 근로자들이 좀 일찍 퇴근하게 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 등을
이 상가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2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다양한 사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바뀌고요. 또 이 공장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됩니다. 산업을 이제 보러 오시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주차장을 구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에 함께 지역의 상권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시고 이 공장으로 오시는 이 중요한 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간판 정비하는 부분을 해당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간판 정비와 보도블록 정비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이 보완되었습니다. 즉 초기의 사업 계획과 현재 사업 계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차장이 똑같고 간판 정비가 똑같고 보도블록 정비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쇠퇴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 외부의 관광객들, 방문객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에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시켰다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저희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계획으로 보완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계획 수립 차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행정부서 내에 다양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일체감 있는 사업을 위해서 도시행 행정협의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 상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협의체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행정의 거버넌스와 주민의 거버넌스를 현장에서 도와주는 도행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와 주민 상인협의체 그리고 지원센터의 조직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계획수립 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계획수립 이후에 사업추진 중에는 사업추진협의회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두어서 중요한 계획과 사업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딜 사업부터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부분에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통 전담 조직이라 함은 뭐 과나 개 혹은 담당자 정도의 조직이었는데요. 뉴딜 사업부터는 도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일자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등등의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는 도시재생 추진단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도 사회적 경제와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역할을 더 강조해서 해당 지역에 이와 관련된 전담 지원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적어도 초기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행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인데요. 도행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 지역별로 설치되어서 실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 도행지원센터 중에 광역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광역의 지원센터 역할도 점차적으로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시지원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 또 공감대 형성과 상생 협약 유도, 또 공공임대상가 등의 거점을 구축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쇠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시고 사업의 잠재력을 발굴해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사업의
이러한 원인과 잠재력 진단 결과가 직결되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쇠퇴 원인과 잠재력과 그리고 나중에 제시한 사업 부분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거나 선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인과 잠재력, 이러한 진단 결과들이 사업 내용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은 주민 상의,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그 절차적 타당성이 사업계획서에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행정의 전문가, 행정과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계획이 아니라 주민 상인 그리고 청년 등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또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강조되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사업 과정이, 계획 수립 과정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재생 목표, 성과 지표, 그리고 핵심적인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시행에 관한 단위 세부 사업이 잘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도징 비전이라고 하죠. 사업의 비전이 필요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된 사업의 목표를 뭐 1개에서 2-3개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필요한 전략들을 2-3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재정보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에 의한 사업들을 잘 꾸러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잘 추진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즉 사업관리 체계도 잘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단위 세부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 극복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앞선 사례에서 보다시피 단순히 방문객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겠다. 상가 시설이 노후되고 공실이 증가하니까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행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면은 왜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존의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특화 업종은 과연 가능한지 등을 분석해서 직객을 유발하고 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수요자 유지의 전략을 수립해서 그 중에 필요한 사업이 주차장이다라고 논리적인 전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또한 기존의 상가가 노후되고 공실이 많으면은 단순히 일회성 사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상인, 청년 등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과 거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각의 사업들이 개별적인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화 인구가 감소되면은 당연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또 국공유지나 짜투리탕이나 노후주택 등 빈집 등이 많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텃밭 등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일공공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거나 창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와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계 구조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요. 지역의 유휴공간으로 있는 마을회관 등을 개조해서 어르신들이 취미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휴공간에는 청년 창업가 등을 유입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다양한 마을 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빈 집을 이용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신 역량이 강화된 주민 등이 참여해서 스스로 경작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작된 생산품이 카페의 원자재로 공급되는 상호 간의 연계 구도를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은 도심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들이어야 됩니다. 또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혹은 주택 정비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사실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이 잘 제시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 지역 혁신 거점, 지역 특화, 스마트 시티 같은 혁신 거점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은 도심 경제 조직, 즉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주민, 상인, 청년 등의 참여 주체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 모델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가 내몰리 현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 구조화를 통한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전 협의와 노력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단위 사업 혹은 세부 사업의 시행 주체 혹은 사업의 참여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이 사업계획서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많은 사업계획서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된다면은 단순하게 가로를 정비하더라도 실제 주민들, 상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기법 등이 적용된 사업 방식 등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만 있는 고유 자산과 유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로 특색 있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생사업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서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시설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조사, 기록화, 성과관리, 후속계획이 하나의 사업계획에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정관리가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통한 성과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각각의 사업들이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성과관리 부분도 마지막으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공모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각의 개별 사업들의 연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의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행사업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지원 취지에 부합되는지 사업 목적이 구체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탕으로 만든 사탕인데요. 두 개의 사탕은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보면 99.9%가 설탕이라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다양한 필요성에 의한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 국비지원 취지에 좀 더 부합되는 사업 계획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의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 과정 그리고 사업의 시행 과정에 수혜자가 아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지원센터는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이 사업계획서에 충실히 담겨져 있을 때 보다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도행사업은 로또가 아닙니다. 많은 지역에서 혹은 많은 주민분들 중에 일부는 도행사업만 선정이 되면 지역이 곧 활성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뉴딜 사업 공모는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잡아야지만 기회일 뿐입니다.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공모계획서에 있는 모든 사업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실체 있게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 목표에 부합되고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다면은 국비지원 공모에 잘 선정이 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도행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요. 또 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높이고 또 우리보다 앞서서 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좋은 사례를 귀로도 많이 들으시고 눈으로도 많이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 주민, 전문가가 한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할 때 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